아이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나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이라고 했던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흔히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함께하는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또 다른 사람과 아이들이 맺는 인간관계가 바로 그 아이 인생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큰 톱니바퀴,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톱니바퀴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 출발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다음에도 자기 걸음으로 뚜벅뚜벅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내가 우리 손주 아이와 맺게 되는 관계를 우리들은 양육 태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육 태도는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손길과 말씨, 눈빛에서 나타난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양육 태도 기준을 살펴보자면 아이를 얼마만큼 통제하는지 또는 그 반대로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권을 주는지에 따라서 자녀 양육 특성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다 통제적인 자녀 양육 태도를 가진 분도 있고 반면에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그 아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율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양육 태도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애정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일단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싶다, 따뜻한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으로 키울 것인가, 통제적으로 키울 것인가, 애정적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거부적으로 키울 것인가에 따라서 총 4가지의 자녀 양육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율적이면서 애정적인 양육 태도, 그리고 애정적이면서 통제적인 양육 태도, 통제적이면서 거부적인 양육 태도, 그리고 거부적이면서 자율적인 양육 태도의 특성이 나타나지요.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양육 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양육 태도는 아이에게 충분히 자율권을 주면서도 그 바탕에는 애정이 깔려있는 양육 태도가 가장 바람직한 양육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바람직하게 크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양육 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양육 태도는 거부적이면서 통제적인 양육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들이 키워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85년에 최초로 연구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정, 통제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주려는 애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애정이 순수한 애정으로 전달이 되기보다는 아이를 통제하는 힘으로, 무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애정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대개의 경우 우리 부모님들이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이미 그 양육 태도가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나의 자녀,
그리고는 내 손자녀들도 내가 키워줬던 방식으로 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다음에 커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키우면서 부모와 아이는 한 목숨이다, 같은 운명 공동체이다 라는 동일체감을 많이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가족이라는 응집력으로 발휘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자율성이나 각자의 원함을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손자녀를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아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으로 그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자, 애정 통제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족은 한 몸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내 아이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지나치게 사랑하는 요인이 한 가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이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자식이니까 너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해결해 주겠다 라는 생각이 앞서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통제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나친 사랑으로 내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아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가 구분되지 못하는, 그래서 독립적인 발달이 어려워지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다른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지나친 가족주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서 익숙하게 자라게 된 세대들은 커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됐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부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측은하다 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과해서 부모를 보면 뭔가 부담스럽고 내가 마치 빚을 지은 듯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와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자녀를 키울 때 한 가지 유념하셨으면 하는 점은 내가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운 방식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내가 좀 더 편안한 사랑을 주고 싶다라면 애정 통제적인 전통적인 한국의 양육 방식을 보다 바람직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아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때가 다르게 큽니다. 즉, 돌이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3살쯤 되면 친구 따라서 강남 가려고 행동하기도 하고 사춘기가 되면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아 주려면 그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즉 나이를 고려하면서 돌보아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태어나서 생후 12개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하다못해 기저귀가 젖었을 때라도
그 기적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내가 기저귀가 젖어서 울었더니 할머니가 나타나서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내가 배가 고파서 울었더니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우유병을 물려주는 그런 일관성 있는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만 나타나면 나는 편안해져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왜 잘해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서 그렇구나 라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태어나서 생후 1년 동안 돌보아주는 신체적인 돌봄의 손길은 단순히 신체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주춧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아이가 어릴 때는 울음 끝을 짧게 해주시고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안아주고 놀아주는 그런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손길을 통해서 아이가 2살이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뭐든지 자기 혼자서 해보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집니다. 즉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발달 특성은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자율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생후 12개월 지나서 24개월 전후한 아이들은 하루 종일 조잘조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거의 3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든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싫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 해 하면서 도리질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이 별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면서 나서기도 합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싫어, 안 해, 내가 할 거야 라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사랑으로 편안하게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그 아이들의 성격이 모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싫어라는 말을 했더니 그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싫어라는 말을 하면 되겠다라는 기억 능력을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면서 아이를 돌보아 줄 때랑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네가 지금 너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제가 왜 저러지? 벌써부터 저래서 어쩌지? 하면서 아이를 자꾸만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억압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뭐든지 억압하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행복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경의 아이들인 경우에는 안전한 상황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라도 조금씩 스스로 선택해보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발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3살이 되었습니다. 3살이 된 아이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3살이 된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등 가까운 가족과의 생활 경험에는 충분히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익숙함에 근거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내 옆집에 사는 애는 누구지? 우리 유치원 선생님은 누구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성 발달에 많은 흥미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성 발달을 하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사회적인 장면에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추워 나가지 마, 위험해 나가지 마, 할머니 이거 해야 되니까 할머니 옆에 있어 하면서 아이들을 가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집안일 하나를 다소 나중에 하더라도 아이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하시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을 같이 가서 슈퍼에서 물건을 실제로 사보는 경험을 하든지, 놀이터에 가서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재미도 나누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아이들은 이 세상에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려면 내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구나, 그런 약속을 지켰더니 결국 나한테 좋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씩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는 건강한 사람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기대하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건강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같이 보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아이들은 나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젓해, 나는 씩씩해, 이런저런 다양한 색깔로 자기를 생각하는데, 바로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해주었던 말,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던 얼굴 표정입니다. 아유, 우리 누구누구는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누구누구는 참 의젓하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 아이는 자기를 의젓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에 10번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 한 번 책 읽고 나서 그 책을 정리 안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야 이 책 안 치운 사람, 빨리 치워, 이렇게 칠칠 맞아서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아이들은 자기는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아이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맑고 깨끗한 거울, 반듯한 거울, 그리고 내가 나를 비춰 볼 수 있을 만큼 적당한 높이에 있는 거울일 때 우리는 그 거울을 잘 쳐다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비추어 줄 때 나는 과연 반듯하고 깨끗한 거울인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기 전에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비추어 주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유념하신다라면 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왔을 때 어서와 하고 웃으면서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두 개 중에서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 아이가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안전하게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그 아이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 앞에서 절대로 너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어떤 양육권이나 교육권을 엄마 아빠한테 떠넘기는 것들은 아이한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전에 아이에게 짚을 일이 있을 때는 그 순간에 짚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동의를 하신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분명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하셔도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빠라는 것입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없고 영원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그 아이들에겐 훨씬 더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을 좀 더 분명하고 단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구별로 있는데 그곳에서는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대개는 무료로 진행하면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1번씩, 그리고 3번이나 5번 정도 모여서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 같은 어려움이나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접 이런 기회를 찾아보는 게 어려우시다라면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부탁하시면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해서 아이하고 그 아이의 인생의 첫 단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기의 5년, 10년을 건강하게 보내시면 그런 시간 동안 아이를 위해서 나를 전반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내가 더 좋고 더 멋진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오히려 혈기왕성한 젊었을 때의 나보다 지금은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살이 좀 늘었더라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더 여유 있고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